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나도 웃기고 싶다라는 이제 컨텐츠로 일주일에 한 개의 영상 정도로 계속 찾아뵙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탁재훈 레전드 분석을 하다가 중간에 좀 약간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그까이 그 대충 장동민 레전드 분석을 첫 번째 편을 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편을 좀 올릴 예정입니다. 늘 제가 지향하는 것은 걸스데이, 해리처럼 이렇게 쾌활하게 웃는 사람이 주위에 있고, 비록 여러분이 저렇게 비웃음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저렇게까지 사람들을 웃기게 기분 좋게 쾌활하게 하고 하게 만들자라는 게 제 컨텐츠의 목적이에요. 사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그래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북튜버는 아닌데 제가 또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그리고 제가 레전드 분석의 기반 베스트 온,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머 기법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책을 통해서 그 기법을 분석을 했고, 그거를 이제 실제 사례를 분석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책을 많이 좋아라 하는 편이고, 정말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최근에 어제 다 읽었던 책인데, 나스메 소세키의 그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찾아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찾아보면은 일본의 섹스피어라는 얘기를 칭송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 사람 책은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이 1900년도 초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실제로 나스메 소세키의 이 마음이라는 책은 1914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처음에 약간 사실은 제목부터가 좀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도 쓰고 있는데, 그거를 애드립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제가 독서 모임에 가서 이 책에 대해서 일부 첫 부분 한 10분의 1 정도를 읽고 소감을 공유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의 책은 상당히 좋다라고 하면서, 이름은 다소 거칠지만요, 딱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 응?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나스메 소세키인데 이름이 다소 거칠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알아듣는 사람 일부 한 2명 정도 웃고, 그 다음에 못 알아듣는 사람은 또 3-4명 또 있어요. 그러면은 개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그냥 소새끼라서 좀 약간 이름 좀 거칠긴 한데 내용은 참 차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언어 유희죠. 근데 이제 이 기법도 뭐 소새끼라고 대놓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약간 언어 유희를 쓰면서도 애들로 표현하는 기법을 했던 거죠. 이런 이제 언어 유희를 제가 했던 것도 사실은 저는 이런 기법들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화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을 그대로 읽으면서 오늘은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총평입니다. 총평은 정말 실제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적인 책이다. 이 책은 실제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하루키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그의 에세이에서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은 분명한 체감이 있는 소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100분 공감합니다. 소설 속의 인물은 현실을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는 완전한 창작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소설은 진실로 인간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인간 마음에 애매모호하고도 경계에 있는 듯한 감정들, 사고들을 제대로 언어로 꾹꾹 눌러 쓴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현실과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실제적이고, 책 속의 인물들이 소설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실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결국 사피엔스는 사피엔스이다. 고전이 오랜 시간을 살아남은 이유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테지만 진실로 그 의미를 저는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고전이란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어쩐지 손이 안 가는 것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소설은 1914년도에 나왔습니다. 100년도 넘게 지났으니 세월로만 보면 고전이 맞을 테고, 내용으로 봐도 고전이 틀림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쩜 사피엔스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소설마저도 AI가 창작해내는 시대에서 사피엔스는 어떻게 그들과 경쟁해 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저는 계속해서 회의적이었는데, 역설적으로 저는 이 소설에서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인간만의 차별성을 목도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건 인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써낼 수가 없고, 인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마음을 읽고 이제 썼던 북 리뷰입니다. 북 블로그에 썼던 내용인데, 정말 그래요. 이 책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정말 인간의 진실을 얘기한다. 제가 실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실을 얘기한다는, 이 책은 실제다 라는 생각을, 리얼리스틱, 와, 이 책은 살아있다, 펄떡 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 그 자체를 그대로 묘사해요. 내가 거기 있는 줄 알았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진짜 했어요. 이 책 읽으면 진짜 대단하다. 100년 전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면 똑같은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진실되다. 이 책은 진실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게 지금 얘기하는 얘기라 맞다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유머도 연습이다. 제가 매번 얘기하죠. 사례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연습하면 당신도 애드립이 천재가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나스메 소세키가 마음에서 인간의 진실을 담은 것처럼 이것도 저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듯이 사례 문제를 가지고 제 영상을 꾸준히 들으면서 연습을 계속하게 되면 원리 원칙을 깨우치고 여러분도 애드립의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진실로 저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비틀즈 코드에 당시에 이제 게스트로 이제 국가대표 여자 배우 팀에 나와요. 그래서 한송이 선수이죠.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상형이 누구냐라는 이제 MC 질문에 답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한송이 씨가, 선수가, 아니 어렸을 때였다면 손호영 씨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신동 씨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이 안 차져요. MC들이 대묻습니다. 뭐라고 대묻냐면, 여기 포인트인데, 이제 탁재훈은, 제가 탁재훈 굳이 레전드 분석은 아닌데, 탁재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늙었을 땐 누구예요? 나예요? 라고 이제 해요. 이거는 엄청 웃기진 않아요. 이게 근데 장동건 레전드 분석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건 저는 약간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이거를 이제 대화를 우리가 유심히 듣고 있으면 패턴이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화법이 되게 많거든요. 어렸을 때였다면 뭐였는데 지금은 이래요 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 뭐 가정법 썼죠. 시계열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간 순으로 전개가 됐죠. 그럼 좀 더 나이가 먹었을 때는요, 이게 이제 대화의 화술이라고 할까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스러운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의 기법을 물론 탁재훈은 좀 웃기려고 친 건데, 일종의 이제 시계열순인데 점층법으로 표현하기 좀 그래요. 이제 그냥 대화의 논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 높이 평가하는 것은 뒤에 장동건의 레전드를 만들어냈던 징검다리 초석으로 아주 훌륭하게 던졌다.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처음엔 진짜 안 웃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탁재훈의 면밀한 그 대화에서 이 어렸을 때였다면 지금은 이거를 패턴을 잘 끄집어낸 거를 높게 평가합니다. 이걸 굳이 썼던 건 여러분도 충분히 이 대화 패턴은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게 만약에 소개팅에 나갔다 했을 때도 이거 많이 나와요. 솔직히 막 이상형이 누구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아니면 본인이어도 어렸을 때는 뭐고 지금 뭐고 지금 왜요? 갑자기 왜 바뀌어졌죠? 돈을 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드립 던지기도 하죠. 아니 돈과 외모 둘 다 보죠 라고 이제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유상무가 탁재훈의 말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탁재훈 높게 평가했었죠. 그러니까 유상무가 그럼 50대라면 누구예요?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묻자
50대는 탁재훈이라고 이제 그 한송이 선수가 바로 대답해요. 그래서 자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걸 성에 못 차서 60대는요? 라고 대문짝 그제서야 웃으면서 유상무라고 대답을 해요. 이제 그걸 듣고 있던 장동민이 옆에 당정민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둘이 친하잖아요. 이렇게 외칩니다. 다급하게. 70대. 그녀는 노유민 씨라고 그래요. 자기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빨리 넘겨버렸는데 여기가 포인트예요. 다급하게 이제 이게 패턴이라는 겁니다.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는요 라고 했는데 이제 패턴이기도 하고 마법 이게 좀 말한 기술인데 단계와 50대, 60대, 70대로 올라갔죠. 이게 숫자로 명확하게 하면 좀 웃겨요. 그래서 과장법을 썼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다급하게 70대 자기 안 났어. 이것도 되게 여기서부터 이제 빵 터집니다. 웃겨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자기가 또 노유민 씨 안 나왔죠.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음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었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뻔하게 80대 아니면 90대가 나올 거라고 얘기해요.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높게 평가하는 게 80대, 90대라는 패턴을 무너뜨렸다는 게 첫 번째.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가 왜냐면 여기서 빵 터집니다. 그리고 과장법이에요. 70대, 80대, 90대라고 안 나오고 표현을 임종 직전에, 죽기 직전에 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이 상당히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갑자기 점프업 한 거죠. 그래서 과장법이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엄청난 웃음표. 여기서 완전히 빵 터집니다. 완전히 빵 터집니다. 실제로 레전드 영상을 보면은 사실 그래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임종 직전에 라고 하고 덧붙여요. 임종 직전에를 끝내면은 좀 약간 이미 재밌는데 장동민이 뭐라 그러면은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표현해요. 임종 직전에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그래서 뭐라면 난 됐어. 이게 여러 가지 패턴 암시가 들어가 있어요. 임종 직전에 표현하고도 되게 놀라운데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사랑을 나눈다는 게 약간 야한 표현도 있잖아요. 약간 뭐 우리가 밤새 사랑을 나누다 라는 이제 약간 문학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난 됐어. 자족하는 표현. 나는 약간 죽기 직전에 그래도 나는 사랑을 해봤으니 순수한 나의 사랑을 해봤으니 뭐 나는 만족해. 이런 게 우리의 인간 사회에 많이 이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관념을 걷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장동민이 얘기하는 게 웃기죠. 왜 개그맨이 여기서 여러 가지 패턴을 썼는데 어떤 패턴 썼냐 제가 말하지만 에둘러 표현하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측 무너뜨리기 과장법을 쓰더라도 표현이 참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죽기 직전에 라는 표현보다 임종 직전의 표현이 더 약간 고급스럽죠. 왜 고급스러운데 왜 웃길까요? 맞아요. 얘가 개그맨이기 때문에 웃겨요. 아니 우리가 평상시에 얘는 이런 표현 안 쓸 것 같은데 하는 표현을 이렇게 임종 직전에 라는 표현 썼고 그래서 더 웃긴 것도 있고 여러분이 그냥 죽기 직전에 보다는 임종 직전에 표현 써서 더 웃겼을 거예요. 왜냐면은 임종이란 말은 왠지 뭔가 갑자기 격상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고급진 느낌? 이런 상황에 갑자기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격이 안 맞잖아요. 이 격이 안 맞다는 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다뤘는데 이중 구조라는 느낌이 온 거죠.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표현도 임종 직전에 그래도 난 선택받았으니 이런 표현 아니잖아. 사랑을 나누다라는 되게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에둘러 표현하기는 참 중요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선택을 받았으니 난 됐어. 선택을 받았으냐고 했어도 웃겼겠지만 더 웃겼어요. 왜? 시적이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에둘러 표현하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웃긴데 에둘러 표현하는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늘 언급하는데 이 책 성공한 리더들을 위한 유머 기법 7가지 중에서 사실 저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핵심은 2가지라고 봐요. 여기 나오는데 상대방의 예측을 무너뜨리기 기법하고 여러 가지 7개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과장하라. 과장하라는 게 아까 뭐였죠? 50대, 60대, 70대 과장법과 예측 무너뜨리기 같이 썼어요. 80대, 90대 죽기 직전에 과장한 거예요. 근데 80대, 90대라는 예측 무너뜨렸죠. 이 2가지가 조합되가 더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머 기법을 7가지 뭐 연습하는 거, 유머 연습 10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 책들을 가장 통틀어 가지고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기법이 예측 파괴고, 그 다음 제가 탁재훈 레전드 분석 3탄에서 했을 거예요. 3탄에서 인과 전도라 반기대. 이게 어렵게 표현해서 그렇지 예측 무너뜨리기예요. 그 기법이 가장 좋아요. 가장 그리고 쉽게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는 기법이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남자는 역시 아내를 잘 만나야 돼. 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백만장자가 됐지 뭐야. 뭐야? 그럼 잘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기서 대답이 뭐라 했을까요, 여러분들? 예측 무너뜨리기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잘 생각이 안 나죠. 뭐라 했을까요? 잘 만나긴 결혼 전까지만 해도 엉망장자였는데. 웃기지 않나요? 아, 이게 여기서 딱 스필릿, 딱 아하 이거죠. 어떤 기법을 썼을까요? 예측 무너뜨리기 쓴 거예요. 이거는 더 기술로 들어가면 백만장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트리는 건데, 그래서 약간 유머 기법 그냥 웃기기만 한 게 아니고 상당히 애드립을 잘하고 유머를 잘하는 사람들은 똑똑해요. 아까도 제가 탁재훈의 좀 더 나이 들었을 때 그 화법을 되게 칭찬했던 게, 그 논리 구성을 순간적으로 말의 논리를 분석한 거거든요.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이제 이거를 미리 억만장자, 이제 이 패턴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가면 억만장자, 이 말로 좀 웃기게 할 수 있구나.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있으니까 이게 유사한 게 몇 개 있거든요. 삼척 동자가 있으면 나는 열척 동자야 라든지 나 일척 동자야 라고 한다든지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탁재훈 레전드, 그러니까 장도민 레전드 분석 1탄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책 재미와 경계 한번 제가 이 책을 한번 리뷰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너무 이중 구조라는 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냐? 이중 구조라고 하면 빙산의 일각, 영어로는 The Tip of an Iceberg인데, 우리가 표면에 이중 구조란 이런 거 예를 들어봐서 방금 그 사례 분석해 볼게요. 일반적 개념, 표면에 드러나 있는 팁으로 드러나는 표면에 들어가 있는 빙산의 일각이죠. 일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이에요. 어떤 걸 의도해냈죠? 백만장자는 부자다. 뭐가 잘못된 거야? 왜 잘못 만난 거지? 라는 이제 의문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백만장자라는 관념에 숨겨져 있는, 근데 숨겨져 있는 개념 뭐죠? 밑에 이중구조. 이게 첫 번째 구조고, 밑에 빙산, 밑에 바닷속에 빙산에 어떤 게 있죠? 억만장자가 백만장자가 되면 가난해진 것이다 라는 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중구조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한번 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책 저번 시간에 언급했지만 삼중구조나 다면구조가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너 왜 이렇게 느리니? 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너무 정교하게 만든 겁니다. 장도민이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도민이 썼던 기법은 뭐죠?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했죠. 70대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뭘 기대해요? 일반적인 표면적인 빙산의 일각이라는데, 표면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80대나 90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이게 첫 번째 위의 구조. 근데 하위 구조는 뭐죠? 이중 구조는 상위 구조와 하위 구조가 있는데, 하위 구조는 숨겨진 개념은 임종 직전에, 죽기 직전에 갑자기 로 이제 뭐랄까 점프업을 해버리죠. 이게 이중 구조예요. 좀 어렵나요?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유머 애드립을 하는 사람들 상당히 똑똑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되고 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진 않아. 이게 연습이 되면은 어떤 패턴들, 그 다음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억만장자, 백만장자를 한번 패턴을 내가 아까 삼척 종자, 열척 종자 했잖아요. 이런 패턴들이 자기가 생겨요. 그럼 언어 유희도 좀 해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야,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제 영상을 듣고 너 왜 이렇게 웃겨졌니? 라고 이제 주위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성공한 리더를 위한 유목 기법 7가지라는 책 읽어봤냐? 나 그 책을 읽고 이렇게 재밌어졌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야, 그래? 이제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 그 책 뭔데 빌려줘? 라는데 아니면 별로 안 웃긴데? 라는 거나 야, 나는 유목기법 100가지를 읽었는데도 안 되던데? 라는 식의 받는 사람들이 약간은 이런 기법을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본능적으로 많이 접해가지고 약간 비꼬는 거, 언어 위적, 7가지라는 약간 지엽적인데 사람들이 별로 관찰하지 못하는 그런 패턴들을 꺼는 그런 그걸 몸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또 잘 받아주면 좀 재밌는 분위기 형성되는데 너무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또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여튼 뭐 기법들이 있고 뭐 오늘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오늘 제가 얘기했지만 예측 무너뜨리기 그 다음에 과장법 이 2가지만 정말 잘해도 웬만하면 웃긴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웃기고 싶다라는 이제 편에서 계속해서 사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해버리면 별로 제가 왜 사례를 분석하냐면 알겠고 예측 무너뜨리기 알겠고 과장법은 알겠고 근데 그게 뭐냐고 라고가 이제 가장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라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야 되는데 how to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 사례 나는 책을 이렇게 읽어왔어 라는 이제 이런 책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보거든요. 주식 투자해 어떻게 난 주식 투자 이렇게 성공했어 워런 버핏이 이렇게 했더래 짐 로저스는 이렇게 한다래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사람들이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영상들은 계속해서 사례를 분석하고 그거를 좀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에 쓰인 기법들이 이거구나 가끔 납득이 안 되는 사례의 분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의 기법만 쓴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임종 직전이라는 표현 말에 예측 무너뜨리는 패턴도 쓰이고 과장법도 쓰이고 애도를 표현하기는 기법도 은근히 섞어서 썼거든요. 이게 대단한 스킬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스킬들을 이렇게 하면 되게 웃긴데 라는 것을 여러 가지 많이 경험해서 누적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계속해서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패턴이 내재화 돼가지고 튀어나오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뭐 하죠?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필수입니다. 해주셔야지 여러분한테 더 좋은 컨텐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거고 일주일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임종 직전에 지금 봐도 웃기네요. 여러분도 이렇게까지 애드립의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